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요즘 같은 장세에서 웬만한 내공 없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다가는 멘탈 탈탈 털리기 딱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의 흐름이 참 간단치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이도저도 아니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단연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또 긴축 이슈입니다. 비트코인은 50일 이동평균 아래로 빠진 상황에서 나름 안간 힘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이렇다 할 매수세가 달라붙는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놓고 꽤나 엇갈리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동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는 단연 연준 관리들의 이빨 털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달에 일부 지역 연은 총재들이 은행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1%포인트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적용하는 금리인데 1%포인트 인상이라는 나름의 초강경 스탠스가 나왔다라는 점이 시장을 놀라게 만든 모습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을 달래는 메시지를 보낼 거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9월의 금리 인상폭을 0.5%포인트로 예측했는데 이게 중간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이다 보니까 연준으로서도 정책적 결정에 방점을 찍을지 아니면 정치적 결정에 방점을 찍을지, 이런 부분 역시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금리 이슈가 이렇게 시장을 억누르는 가운데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목소리는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목소리를 내는 해외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기 침체다 내지는 침체 가능성 엄청 커졌다, 이런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들까지 하나둘 더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꽤 종합적인 분석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인 차트 흐름에 너무 영향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해도 막상 차트를 보고 있으면 개미 심장 흔들리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세계 모든 개미 투자자들의 심정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도찐개찐일 것 같은데, 이 세계 경제 전반 흘러가는 상황들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21,500달러 위로 올라서려는 모습 보이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강세 모멘텀을 추가로 얻지는 못한 채 이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이 22,400달러 부근에 현재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갈 길이 참 멀구나, 이런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25를 기록하면서 다시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이 투자 심리가 악화돼서 다시 극단적인 공포 단계 수준으로 이동할지 여부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바라지 않았던 것이 하나가 현실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해서 40% 수준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비트코인이 최근 3중 바닥을 형성했는데 지난해 11월 전고점 이후에 가장 큰 거래량이 뒷받침이 됐다, 이건 강력한 지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는 비트코인 2시간 차트인데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3중 바닥을 형성했고 지금 현재 이 지지라인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16,000달러까지 폭락한 뒤에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던 크립토 카포의 경우에는 망치의 힘, 이렇게 짧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이 망치로 때려 맞고 폭락한 뒤에 다시 반등을 하고, 이때 또 한 방 얻어맞고 다시 반등을 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또 한 번 얻어맞았고 16,000달러 찍고 26,000달러 위로 반등할 것이다, 이런 점이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도 이렇게 다채로운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시장의 상황이 어렵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익명의 분석가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9월에 0.5%포인트 이후에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점에 이번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가스값과 집값이 하락했고 CPI 수치는 여전한데 금리 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점도 여전하지만 금리 인상 폭이
하락한다라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숫자를 조작하고 예쁜 그림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역대 미국 중간 선거가 있던 모든 해에 3분기와 4분기에 증시 랠리가 펼쳐졌던 만큼 올해 연말에 비트코인이 4만 달러 부근으로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매일 비트코인 1000달러씩을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상황을 예측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에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준 소식은 미국 연방은행 두 곳이 지난달에 은행 할인율 1%포인트 인상을 요구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은행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일반 시중은행에 적용하는 금리인데 7월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면서 할인율 역시 같은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할인율 결정 회의록에서 세인트루이스와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1%포인트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지역 연은 12곳 가운데 9개 연은이 0.75%, 1개가 0.5%포인트 인상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참 짜증나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할인율 인상을 1%포인트로 하자라는 나름의 울트라 초강력 인상 의견이 나온 것이라서 이 같은 소식은 당연히 시장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21,500달러 위로 올라섰다가 이런 소식 전해지고 나서 다시 빠지는 것을 보면 시장도 참 지금 금리와 관련해서는 예민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 다시금 또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사는 이번 주 잭슨홀 미팅으로 옮겨집니다. 현지 시간으로 8월 26일 오전 10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전망은 크게 엇갈립니다. 엇갈리는 내용들 앞선 영상들 통해서 짚어봤고 이번에는 골드만삭스가 파월 의장의 잭슨홀 멘트는 이전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9월 금리 인상폭은 0.5%포인트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분석을 다시금 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파월 의장의 메시지는 지난주 공개된 연준의 회의록과 동일할 것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의 금리 결정은 향후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에 0.5%포인트를 인상하고 11월과 12월에 0.25%포인트 인상을 하는 방식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가 더 느려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골드만삭스의 이런 전망은 지금까지 우리가 견지해왔던 미국의 미드텀 랠리와 같은 궤적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전 마지막 회의인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액션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시장에 안도감을 안기고 선거 이후에 연말까지 추가로 속도를 늦추면서 나름 연말 랠리를 만들어보는 상황,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야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경합지 후보 지원 연설에 나선다라고 하면 해당 후보가 이걸 거절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심은 그닥 수준이다. 이런 말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재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또 이렇게 과연 타고난 관운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한 제롬 파월 의장이 이 같은 상황에서 정책적 결정에 포커스를 맞출지 결국에는 정치적인 결정에 좀 더 방점을 찍을지 여러모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금리 이슈도 중요한데 이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역시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분석 기사를 제시했는데 이런저런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8월 들어서 미국의 기업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미국의 종합 구매자 관리 지수 PMI는 7월에 47.7에서 8월에 45로 급락했다. 이건 2개월 연속 하락이고 팬데믹 초기인 2020년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통상 이게 50 아래로 빠지면 경기 수축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이미 침체에 빠졌다라는 부분도 꽤 강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유럽과 중국의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기업 활동에 악재로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은 유로존의 종합 PMI가 7월에 49.9에서 8월에 49.2로 하락했다라면서 18개월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PMI는 2020년 6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그동안 러시아에서 저렴하게 수입해온 에너지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이걸 수출해서 돈을 벌었던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상황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가운데 하나인 중국 역시 침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 코로나 악재, 60년 최악의 폭염으로 인한 단전 사태, 이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이렇게 말 그대로 삼중고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은 중국의 거시경제 지표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7월 PMI가 49를 기록하면서 6월보다 1.2포인트 하락했고 청년 실업률은 19.9%까지 폭등했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 역시 전년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유럽, 중국 이렇게 세계 경제의 3대 축이 하나같이 급격하게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덮치고 그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이 되고 이걸 잡겠다고 다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면 우리는 어쩌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장 이런 부분이 체감이 되는 것은 식탁 물가인데 오르다가 이제 기어이 신라면 가격이 11% 인상된다, 짜파게티는 14% 인상된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서민식품의 상징주자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한 방에 10% 이상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앞으로 우리네 식탁 물가가 어떻게 될지, 인플레이션의 침체가 겹치는 상황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벌어질지 참 한숨만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봐도 어지럽고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봐도 간단치 않다라는 점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과연 이런 전 지구적인 혼란의 상황에서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 어떤 영향을 발휘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